부족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자리에 못 들어온 분들이 많죠. 예, 반갑습니다. 2025년 첫 방이 2월, 1월 달에는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금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원외 쪽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감자 한번 손 들어보이소. 혹시 0296 차량 0296 0196 차량 조금만 예. 촬영 때문에 이동이 안 됩니다. 감자, 마늘, 양파.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작물 보이죠? 대파요. 대파에.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마늘, 양파, 고추 하나 더 주세요. 고추요. 고추요. 뭐지 고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라 했습니까? 대파요. 깻잎, 참깨, 뭐 그 다음에 너무 작은 땅콩. 그 다음에 또 뭐 있고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무배추, 예? 토마토야. 토마토. 무배추. 대파예요, 대파. 대파야? 대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재배하는 게 있고, 2번 재배하는 게 있고, 3번 재배, 개수가 다르거든요. 하나하나 하면서 여기 지우면 공간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생강도 안 나오고 안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지우겠습니다. 마늘, 양파는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인데 양파는 그 하나를 심었을 때 두 놈이 튀어나오면 쌍구가 되면 이게 모양도 안 이뻐지고 이게 안에가 2개 들어도 안 되고 2개 들어가 쌍구가 되면 그 가격이 푹 떨어져요. 그게 가격이. 그래서 쌍구가 되고 꽃대가 올라온 것들은 이파리가 마르면 마를수록 그것들이 많이 돼요. 이제 순수하게 커서 안 마르면 이게 안 되는데 마늘 자체, 양파 자체가 이파리 줄기가 이래 있는데 양파 하나를 설명드리자면 요놈이 요렇게 말라 내려오면 어떻게 둥그러지죠 양이. 그럼 얘들은 어떻게 생각해? 와, 내가 힘이 많다. 얘들 아주 머리 나쁜 놈이야. 말라 죽었다는 생각 안 하고 내 자신이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바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대를 만들기도 하고 두 놈이 튀어나기도 하고 이런 그런 거예요. 양파 하시는 분 이해되죠? 양파는 겨울에 많이 마르면 많이 마를수록 어떻게 돼? 쌍구도 되기도 하고 꽃대가 나오기도 하고 꽃대가 나온 게 꽃이 피가 열매에 쑥놈 있나요? 예, 양파 추대가 올라온 거는 암놈입니다. 예, 우리는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서 못 팔아먹는 게 저놈을 갖다 쑥놈이라 얘기했는데 양파가 꽃대가 올라온 거는 추대가 올라온 거는 암놈입니다. 종자를 맺고 영양 임자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생긴 원인은 많이 말라지고서 생겼습니다. 해석을 그래야 돼. 육군 해석을. 그러면 많이 말라 죽으면 얘가 영양이 많다 생각, 남은 게 많으니까 요게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가을에 일찍 심어가지고 겨울에 혹상 말라주고 보면 일어나는데, 이걸 못 말라죽게 하는 게 연면십이 골드그린이나 골드카라 설탕이에요. 이거 적게 말라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몸이 그냥 내가 그냥 건강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많이 말라죽으면 요게 그 쌍구가 되기도 하고 추대가 올라온다.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를 심고 물을 흠뻑 대가지고 땅을 안 다지 놓으면, 양파 같은 거 늦게 심어가지고 밑에 땅이 스펀지처럼 멀렁멀렁하게 돼가 이 공간이 떠가지고 땅 속에 있는 비료가 계속 올라가 염전이 돼가지고 이 시가 창녕 남지 쪽에 물을 안 댄 거, 땅을 좀 도두가 물을 안 대버려서 이 시가 척정기 9.9가 나와요. 우리 척정기는 9.9밖에 안 나옵니다. 9.99. 그러면 척정 한 개치까지 나와서, 그럼 양파가 심어놨던 게 다 말라보고 요렇게밖에 없어요. 비로 가달아서 말라 죽는 거하고 추워서 말라 죽는 거하고 두 가지 다릅니다. 우리는 어지간히 비로 높아도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이 파리가 척척 죽어옵니다. 그 최근 들어 마늘에 비료를 주가지고 4점대가 이상이 된 일부 죽는 게 나오는데 6.0이 돼도 안 죽고 잘 크더라고요. 여기에 비료가 많아가지고 뿌리가 녹아버린 게 있더라고요. 또 뿌리는 안 녹은데 여기 척척 말라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은 여기 뿌리 가까이에 제가 측정한 위치에 보다도 비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저는 눈이 따가우니까 우리가 온풍기 꺼버리 쓰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양파도 잠 깨우기 비료를 줘야 되고 마늘도 잠을 깨워서 비료를 줘야 됩니다. 얘가 재배되려면 전 단계, 가을에 비료를 넣는 거, 지가 성장하기 이전에 비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성장분 이전에 비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성장할 시점에 비료 있으면 먹는 양의 이식값을 쭉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쯤 마늘이 큰 거는 요따만하게 됩니다. 요따만하게. 그래야만이 많이 크는데, 이렇게 크지 않는 것들을 보면 대다수가 희비량의 균형이 안 맞을 것입니다. 희비량의 균형이, 비료량의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가 숫따만하기, 쑥놈, 추대, 꽃대가 올랐다, 암놈,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주된 원인은 겨울에 탄수화물 부족으로 많이 말라서 추대가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추대가 많이 올라오는데 요즘은 양파 심어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죠. 옛날보다. 그거는 종자 개량을 해서 그렇습니다. 종자 개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추대가 적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이제 요 놈을 위에 걸 치워버리고 마늘이라고 보고, 올라가면서 그 자라겠죠. 마늘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문을 약간 열어놔도 바람 소리가 조금 적게 납니다. 제가 조금 여기
뒤에 중간에 그 조금 열어놔야죠. 예. 우리가 마늘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뻥이라 그러죠. 요 안에 여기 인편이 마늘이 쪽이 안 생기는 걸 갖다가 뻥이라 그러죠. 그러면 야구방망이니 뻥이니 뭐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얘는 제일 문제가 크죠. 농사 다지가 없으니까. 요 원인은 여기서 맺은 물방울이 요렇게 들어가, 요까지 들어간 거예요. 요거 여백이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간 놈을 따라 들어간 놈은 뭐입니까? 여백 따라 들어간 게 균이죠. 균이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노산. 단백질. 자, 이것도 또 병이 나오죠. 그런데 아침마다 씻어버리도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늘에 뻥이 되는 거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는 요 균이 따라 내려가서 여기서 균이 활성화된 거죠. 많이 푹신푹신하죠. 균이. 그래서 얘가 먹은 거지. 이제 비료가 들어가서 그랬다고 작년까지 제가 방송을 열심히 했는데 연구를 되고 보니까 비료가 들어갔을 때는 마늘이 한 통 속에 요렇게 만들어지 여기가 삐뚤어지고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비료가 들어가면 여기가. 그런데 여백이 들어가면 요 아래 처음 만들어질 때 없어져 버려요. 여백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백이 늦게 들어가면 마늘이 요 한쪽이 있다는 요렇게 생긴 한쪽이 여기 노란 점이 빠끔빠끔 생긴 것도 있어요. 약간 붉은 점. 그런 것도 보셨죠? 그것들이 균이 약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늘의 뻥은 여백에 의해서 생긴 거다. 여백이 들어가서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비료 알갱이가 들어가서 상처난 거와는 전혀 다른 일이다. 비료 알갱이하고 전혀 다른 일이다. 그래서 비료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여기에서 여기 물방울이 들어간 거 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물방울이 가을에 심고 나서 여기 몸통이 매끈하죠. 가을에 좁이다죠. 그러면 어디 갑니까? 뿌리를 가겠죠. 가을에 뿌리가 녹아가지고 누리끼리가 벌레가 생기면 우리는 살충제 쓰죠. 그죠? 그럼 그 물방울이 들어가서 살충제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약을 치나 안 치나 차이가 없습니다. 죽으면 마찬가지니까. 마늘에 가을에 잎제를 뿌린 거나 잎제를 안 뿌린 거나 동일합니다. 죽는 결과는 똑같으니까. 벌레는 요 뿌리가 썩어서 여백에 의해서 균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콩콩한 냄새가 나니까 날라온 거지, 그거는 살릴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살균제, 살충제 뿌린다고 해서 마늘 농사지가 돈 버는 사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료량을 맞춰야만 여기 안 생긴다. 그래서 가을에 마늘 심기 전에 잎제를 뿌리는 거는 거의 무관하다. 그 대신 텃밭에 마늘을 적게 심으면, 마늘을 눕히가 심으면 병이 적게 합니다. 요렇게 올라가면 여백 물방울이 요렇게 들어가겠죠. 요거 타고. 그러면 요건 뿌리 요쪽에 있으니까 병이 적게. 눕히가 심으면. 텃밭에 작게 심는 분들은 마늘을 눕히가 심습니다. 마늘이 안 눕힐 거 아니에요? 예, 눕히가 심어버리면 요게 했다 굽어가지고 뭐 모양은 조금 거시기 하더라도 마늘이
가을에 병 생기는 건 안 생겨. 비로잡기 여백이 맺어도 요리 안 가니까. 마늘 심을 때 그 살충제는 여기가 뿌리가 썩고 난 여백에서 죽고 난 다음에 잡으려고 본 거예요. 대표님요. 네. 예벌잎이 그 둘레가 두 그릇도 마늘 모양이 어떻게 납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리 심으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텃밭이라고 이름 붙이고 공을 까먹었어. 그 사람들이 지가 좋아한 거면 듣고 다른 거 까먹게. 텃밭에 심을 때 작게 심던 사람은 니피가 심으라. 뿌리는 뭐냐고. 그래도 굵어지네요. 예, 뭐 이래 생기 저래 생기 굵어지 약간 이 모가지가 좀 비슷하게 골차이 비겠어. 근데 계기가 없잖아요. 예? 계기가 여기 있으니까 가까이 수없이 꺼내면 뭐 그래서 마늘에 충분한 비료를 줘야 가을병이 없는데 양파는 늦게 심기 때문에 가을병이 잘 안 생겨요. 추워서 그럼 얼마 안 크고. 근데 마늘은 일찍 심기 때문에 가을병이 생기는데 가을병에다가 관계를 하자고 잎제, 뭐 살균제, 살충제 가을에 많이 뿌리는데 살충제하고는 마늘하고는 거의 무관하다. 그럼 안 써도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뭐 농사가 안 되거나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마늘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친구가 와서 앉아있는데 친구니 모르게 마늘에 그거 농약 가을에 심을 때 얼마 전 하나도 안 쳤습니다. 마늘 2만 평 심으면서 강 크게 올해 가을에 농약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 그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주업인 농사가 이미 살균제, 살충제를 가을에 안 쓴다.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러면 해석만 잘하면 우리는 이 작물의 문제점을 한 개 이상이 드러내면 돼요. 그래서 가을에 살균제 뿌리고 잎제 뿌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또 살균제 살충제 뿌리고 하니 그게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심을 때 마늘을 심을 때 요 마늘을 심을 때 기비를 난양파 넣은 마늘 요 비료를 친구가 쓴 게 100평당 세포 요게 24%짜리 질소함량 세포 여기에다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요소를 뿌렸다. 그리고 가을에 추비를 요소를 함풀하고 무정 전에 10kg를 뿌리고 얼마 전에 문 올 때 2월 15일 2월 15일 10일 15일 약 2월 뭐 10 한 문 올 때가 언제였죠? 11경. 2월 10일경 예, 약 10일경에 이때 요소를 다시 한 포를 뿌렸다. 지금 몇 포죠? 비료가 5포, 6포, 7포 반. 그렇죠? 100평에 그렇게 뿌렸다고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거 말 안 되죠? 되죠. 또 이제 딱 나오는 말이 비료가 되겠나? 예. 그래요. 그 대신 야간침을 더 넣어도 됩니다. 예. 물어보이소 비료 어떡하는 거? 차도 안 나요. 이거 더 나와. 지금 이시 얼마 나옵니까? 아니 1.5, 1.2, 0.9 수확량이 예. 그게 요거 밑비로 썼을 때 여기가 적게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땅이 안정화돼서 깊게 갈아가지고 땅속에 나오면 유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갱반층을 깨버렸어요. 그 대신 이제 깊게 갈아가지고 과습이나 이런 피해는 줄였는데 비료가 이래 돌아오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갱반층을 깨버리면 갱반층이 만들어질 때까지 비료가 돌아오는 층이 멀어요.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땅을 깊게 갈아가지고 땅심을 늘려버렸으면 갱반층이 한 우리가 뭐 10에서 한 15cm 있으면 그걸 깨버리면 밑에 그 터뜨려버리면 비료가 좀 많이 유수히 됩니다. 그 지금 저도 친구 농장에 가보니까 마늘이 월등히 커요. 많이 크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점에도 어제 방송인 그 마늘에 이중을 씌우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따뜻하게 많이 크죠, 추울 때는. 근데 그 전남 쪽에는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90% 씌워놓으면은 자오지를 못하니까 마늘은 겨울에 그 잠을 재야만이 여름에는 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못하게 90% 못 씌우게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3월까지 씌웠다가 바뀌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 대표님 무시했고 내가 마늘도 한번 심어보고 양파도 심어보고 고추를 내가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듣고 참 대표님 좀 존경합니다. 저는 예. 성공해서 그 방법은 해석의 방법인데 비료를 적기지고 90%를 벗기는 순간에 요놈이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90% 벗기는 순간 바짝 일어섭니다. 여백이 타고 요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가을에 봄에 오는 게 제일 처음에 오는 게 가을에 뿌리가 녹아내리는 거. 그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면 가을에도 따뜻하면 흑색 썩은병이 옵니다. 균이 있는 자리는 흑색 썩은병이 오고 여백을 먹고 그 다음에 가을에 뿌리가 녹아버리는 병도 오고 그 병들은 전체가 비료 부족에서 여백에서 먹이를 줬기 때문에 생기는 균들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마늘에 살균제를 안 쓰려면 비료 이식값을 1.5 이상을 유지하면 살균제를 안 써도 돼. 균하고는 멀으니. 그래 단 한 가지 균, 녹병. 날아와서 뚫고 들어간다. 이건 뭡니까? 벌레처럼 뚫고 들어가서 균을 행성하는 거. 이놈은 약을 쳐서 잡는 게 제일 낫다. 그럼 이거마저도 약 안 치고 싶으면 비가 오다가 쬐끔 오고 안개 낀 날, 안개 낀 날 서풍굴로 계속 돌려가지고 이파리를 물을 잔뜩 발라놓으면 균이 날라와가지고 쉽게 버리고 앉지를 못한다. 안개를 타고 오는 균은 우리가 날라와 뚫고 여기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동물이나 곤충이나 동물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약을 치가지고 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2번 치는 게 좋고 그러면 이 시간만 맞추면 마늘은 살균제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살충제도 잘 벌레 먹지 않습니다. 마늘은. 그 말은 마늘이 당브리스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먹습니다. 마늘 7.5kg를 생산하려면 평당 비료를 요소를 1kg를 먹어요. 그러면 요소 100평에 한 포를 먹으면 200g 200g을 평당 먹으면 마늘은 1.5kg가 늘어나고 양파는 8kg가 늘어납니다. 양파는 100평당 6포 비료주면 6, 8이 48, 48kg. 그럼 40kg는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평당. 감자는 3.5kg. 100평의 비료 한 포를 200g 비료량 한 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에 대한 기준을 많이 설정해야 됩니다. 비료에 대한. 그래서
비료가 부족하면 우리는 생산이 감소한다. 그리고 마늘의 병들은 비료로가 잡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배수가 충분히 돼야 된다. 수분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주면 지금까지 좋은 비료보다 지금 이제 2월달, 3월달부터 3월달에 한 2포 정도 주고 4월달에 한 포, 5월달에 한 포 정도 또 줄 게 많아요. 그럼 앞으로 4포에서 한 5포까지 더 줄 기가 있어요. 그러면 10몇 포를 주시죠. 그러면 마늘이 아니요, 병이 없다. 그런데 녹백량은 채야 된다. 네, 질문 있습니까? 예, 마늘, 양파. 전반에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대표님이 그 받기를 그랬거든요. 그 걸음을 우리는 그 전남 나주는 1.8m라고 넓습니다. 예. 넓으니까 헛걸에 줘봤자 가운데가 안 들어갑니다. 그 방금 안에 주도 괜찮다고 방송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예. 그걸 그 실험 삼아 한번 뿌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이제 대표님이 한번 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그 녹아서 다 흘려본다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낫더라고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해도 괜찮은가? 괜찮아요. 여기 들어가는 비료가 지금 여름에도 예. 그 미시가 2.5, 예. 1.5. 예. 지금 겨울에 제가 그 양파를 심었는데 3.5까지 나오거든요. 좋네. 근데 너무 많은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요새 또 한번 줬는데 더 줘야 하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겨울에는 3.5 이하가 제일 좋더라. 3.5, 2.5에서 3.5. 겨울에 이 시값이 2.5에서 3.5. 그래가 수준 이제 맞죠. 3.5 좋더라.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까이에 비료가 안 늘어나면 6.0이 돼도 안 죽더라고요. 6.0이 돼도 양파도 지금 그렇게 많이 줘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요까지 좋은 게 3, 4월 때도 2.5 정도 나오도 괜찮습니까? 이제 계절의 이식값을 보면 그러니까요. 요걸 먼저 그려놓으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여기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 12달이 됐고, 여기에서 계절의 축을 잡아놓으면 겨울의 중심과 봄의 중심, 그 다음에 계절을 나누어 놓으면 이걸 이제 활용하기 쉽겠죠. 자, 이 그림은 황금알농부에서 개발한 사계절 요걸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사계절 이식값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이식값은 노지에서는 2.5에서 3.5가 좋더라는 거예요. 3.5 이시간. 그러면 하우스에서는 맥시멈이 2.7 이하예요. 근데 2.7 이시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계절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월 15일에
겨울의 중심. 그래서 전후 한 달이 그 계절이고, 봄의 중심은 4월 15일. 자, 이 정심천에서 전후 한 달인데, 봄에는 우리가 노지에서는 2.5, 하우스에서는 2.1이씩. 그럼 요 계절은 또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는 1.8 이하. 그럼 이 이식값을 이제 이렇게 설정해놨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겠죠. 이제. 비로 한 포의 이식값은 8, 0.8. 완효성은 0.2 내지 3. 이렇게 비료값을 각각 쪼개놨기 때문에 저희 친구가 이게 요 비료가 많아도 그 장애가 없었는데 지난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가을비. 맞죠? 네. 네, 그래서 용탈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걸 낮춰야 돼요. 요거 한 개를 빼고 요래 하든지, 안 그러면 요거 한 개를 빼고 요소 한 개만 쓰고 추비를 가을에 할 수 기회가 많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많이 권유를 못 하는 게, 우리나라 날씨가 가을에 가물어도 있고, 가물어 밑에 좀 연하기 크지 이게 추비를 할 수 없는 기회들이 많아요. 봄에 보면 마늘이 비료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봄에 홀라당 가버려요. 4월달까지 비료할 시간이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우에 못하고 놀고래 논에 물댈 때 주면 되는데, 그건 또 하는 방법을 안 배우고 안 해.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마늘도 두둑을 적게 만들어서 심으면 놀고래 비료가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한 알이 크면 많이 나오는 거지, 개수를 많이 쓴다고 돈 버는 시대는 아니다. 마늘이 개수를. 그래서 얼마만큼 비료를 잘 먹고 하느냐, 그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배를 할 때 이 기준에 하되, 이제 토양의 수분은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그래서 황금알롱법의 계산대로 하는 것 때문에 토양 수분과 이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계절의 비료를 이 작물에서 거의 준해가 하면 됩니다. 이제 병이 없는 이식값과 병이 있는 이식값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을 다시 보면 우리가 왜 병을 하고 안 했냐, 이 나눌 수 있겠죠. 이식값이 제로, 0.3,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5, 1.8 이렇게 보면 이 뒤에도 뭐 겨울까지 하면 더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1.5도 고추가 웃자를 수가 있어요. 여기 겨울이 2.7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안 오는 거는 여백이 안 맺어야 된다. 여백. 겨울에 하우스 딸기에서 잔량시가 1.2가 남으니까 이파리 캐들이 물방울이 안 생겨요. 그럼 1.2가 되려면 딸기에 여기서 1.3을 먹으니까 2.5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럼 낮에 이시고 아침에 공복이 이시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0.5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시점이 여백이 안 됐더라. 작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백이 안 맺어야만이 병이 없다는 거예요. 요리에 병이 없고 여기 병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백 속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영향이 없는 속에 병이 없고 영향이 많아도 여백을 안 뱉으면 병이 없다. 그럼 요 사이에 웃자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웃자람이. 그래서 웃자람이 안 일어나는 여름에 고추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약 이 시가 가까워야만이 고추가 웃자람이 안 일어나요. 고추가 웃자람이. 고추가 키가 크면 고추가 마디가 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추가 절간이 길어지고 마디가 크고 이파리 크면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비료를 많이 줬다. 비료를 적게 줘서 키가 컸다. 적어서. 예,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마늘이 키가 컸다, 양파가 키가 컸다, 비료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파나 마늘이 키가 크면 우리 비료가 많다 그러죠. 비료가 작으면 모든 식물체는 너러지가 키가 큽니다. 그 원인은 비료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비료가 부족하다. 우리 올해 나이가 어찌 40살. 40살. 저기 올해 나이가 저요? 예? 아니 그 옆에 뒤에. 예, 뒤에 82년생. 예? 82년생이라. 그럼 올해 몇 살이지? 40도를. 40도에 예, 저보다는 젊은 사람인데 그때까지 이거 연구할 시간은 엉뚱한 얘기가 살았어요. 정신 차릴 때 45살 정신. 아직 45살 안 됐죠? 정신 없어도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 48살 때 새빵살이 하더라고요. 거의 되더라고요. 그리고 58살 되니까 연 매출을 한 26억 찍더라고요. 새빵살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의 보는 시각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거지, 내가 지금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많이 들고 있다고 그게 행복지수와 미래의 나의 그 목표치에 해당하는 거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 없이 농사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1.1을 해야 되는데 1.1을 했을 때 참깨 같은 거는 계속 흘러나는 성질이게 순지르게 해야 돼요. 위에 그 순을 질러줘야 되고, 그래서 작물마다 병이 없는 건 나와 있는데 그 종을 따로 하는 건 또 다르고, 여기에다가 제일 잘 자라는 요 시점보다도 0.2 정도, 3 정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0.5까지. 그래야만이 짭짜리게 도마다고 나오고 참외가 많이 열어도 안 크고 아담 사이즈가 나옵니다. 요 이식값에서 대입을 해서 방금 놓고 강의한 내용들을 자기 작물에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살짝 높아야만이 좋은 작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파 마늘 커야 되는데 비료 많이 주고 살짝 작으면 내가 손해죠. 참외는 너무 크면 가격이 쌉니다. 김에 짭짜리 도마도가 떼글떼글한 짭짜리 도마도 돼야 되는데 왕도마도가 되어버리면 똑같은 품종인데 왕도마도가 되어버리면 가격이 싸져요. 그렇죠? 그래서 내 종의 이식값을 맥심한 이식값보다 0.3에서 0.5를 올려야 될 때가 있다. 이제 이해되죠? 예. 그럼 0.23을 올려버리면 여백을 안 맺기 때문에 병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여백에 의해서 생기는 병의 비동작균에 한한 겁니다. 그러나 동작균과 원성낙엽균이 날아와서 기공으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동작을 하면서 오는 균과 비동작균의 차이다. 마늘,
양파 질문 있습니까? 마늘 양파. 마늘에요. 예. 추비를 예. 또 대표님께서 늦게까지로 해라고 하는데 늦게까지가 아니고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5월 8일. 예. 그때까지 줘도 다 못 피고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게 이제 비료를 갖다가 그버가 힘을 쓸 때 그때 주면 여기 비료가 잘 들어가요, 사이로. 미리 연면십이 올드그린은 칼라를 계속 써가지고 잎이 대글대글하면 비료가 여기 안 들어갑니다.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5월 8일까지 끓여두고도 안 들어간다. 괜찮죠. 예. 뭐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한두 톨 여기 조금 이상 있는 게 전체는 생산량에서 경제적 이윤이다. 썩지 않으니까. 비료 여기 들어갔다고 썩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많이 들어가면 떨어진대. 그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늦게 마늘이 안에 쪽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연면 시비를 비료를 500에 한 포씩 부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 여기 인편에 요거 만들어진 대가리에 다 녹아봅니다. 마늘 대가리에 다 녹아봅니다. 여기 노란이가 다 녹아봅니다. 과거에 경북 청도 지역에서 한번 불려갔어요. 골드그린 살포 해가지고 마늘 대가리 다 녹았다 해가지고 진짜 가서 보니까 대가리 다 녹았어요. 가만 보니까 거기다가 요소를 물 2톤짜리 500짜리 4통에다가 요소를 4포를 이어가지고 같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걸 살포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쿨러 돌리는 밭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여기 있는 걸 여기까지 못 가서 씻어내면 괜찮은데 비가 안 오니까 그러면 가만 놔준 밭이 마늘 대가리가 다 녹아버렸어. 노랗게 해가지고. 그래서 영양제가 너무 가하면 마늘이 요 위쪽이 노랗게 녹아봅니다. 어떤 거는 여기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료하고 마늘이 우리가 그 뻥이 되는 거 안에 야구방망이 크면서 안에 안 생기는 건 균이다. 이건 여백의 균. 그래서 연면 시비는 가을에 어린이나 칼라 가을에 연면 시비 해주고 연면 시비 그린 2번에 칼라 1번. 이거는 반복. 겨울에는 기본에보다 조금 조금 더 이어가 쓴다는 거죠. 1.5리터에서 겨울에는 2리터. 겨울에는 2리터. 설탕은 3kg 낮게. 그 다음에 봄 되면 1.5리터에 설탕은 뭐 같은 양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4월달 되면 이제 요거 그 마늘 키가 너무 작아지니까 3kg가 아니고 1.5kg 낮추면 됩니다. 그때는 4월 초부터는 1.5kg로 낮추어 쓰면 됩니다. 설탕을 3kg가 아니고. 그러면 키하고 관계 있습니다. 설탕을 쓰게 되면 마늘 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에서 잎이 단단해야 뻥이 안 나옵니다. 잎이 단단해야. 요거는 평당이 아니고 물 500리터의 희석 방법입니다. 요거는 연면 시비는 기본이 물 500리터의 희석 방법이다. 그래서 시간이 며칠 간격으로 줘요? 겨울에는 10일에서 15일, 날이 따뜻해지면 7일에서 10일 간격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쫑이 올라서 이제 쫑을 뽑을 때 올라왔을 때 건드리지 마라. 이게 올라서 꼬리 말고 난 다음에 쳐라. 그러면 여기 힘이 생겨가지고 마늘 자를 때 팔 때 예쁘다. 단단해가지고. 돼지꼬리 말고 나서 마늘 쪽이 크면 돼지꼬리 말입니다. 그럴 때 잘라라. 그 전에 미리 올라올 때 잘라버리면 마늘이 멀컹멀컹하다. 이제 이해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 쫑때 못 파는 거네. 예? 못 파는 거네. 예, 그 일찍 마늘이 이제 쫑을 빼가 팔아먹어도 나쁜 건 아닌데 예. 그거보다 마늘 나와야 마늘이 더 나오면 낫다는 거죠. 워낙 그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쫑을 빼가 팔아먹는데 마늘이 평당 8kg 이상 나오면 이 쫑 그 돈 안 벌라 그럽니다. 칼로 탁탁 쳤는데. 그래 요즘은 쫑 빼는 기계가 쫑 자르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이파리 잘라보고 나면 비료를 안 먹습니다. 잎이 줄어들면 내려가는 양이 작아서 비료를 안 먹습니다.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잎이 이게 말라옵니다. 비료가 작아서 말라온다. 배가 고파서 말라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충분히 줘라. 연면시를 충분해라. 양파에도 우리가 약을 많이 치죠. 그 양파에 약을 치는 거는 이파리가 어떻게 돼서 약을 치냐면 이파리가 이래 대롱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햇볕이 쪼여가지고 가스가 위로 몰려가 고온 열상이 일어나서 새들새들하게 세포가 죽어요. 그 원인은 질소 부족입니다. 예. 질소 부족에서 여기 말라가 죽는데 우리는 살균제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양파 잎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바로 말라 죽었기 때문에 영양소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잿빛곰팡이 끄덕하게 피겠죠. 그럼 잿빛곰팡이 약을 치고 있다.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전착제를 써버리면 병이 확 다 해버리죠. 전착제를 쓰고 나면 그 원인은 분이 벗겨지면 여백에 의해서 요 자리 병을 해버리죠. 여백. 그래서 중부지방에서 몇 년 전에 사무실에 교육받으러 와가지고 전년도에 농약 산학이 있어가 농약만 쓰고 전착제는 안 쓰고 친구분은 약이 없으니까 농약방에 주는 데서 전착제까지 다 예고쳐서 친구분은 녹용병에 내려잡혔어요. 양파가 전착제 안 쓰는 사람 멀쩡해. 분이 100개 뿌리면 병이 침투를 잘해. 분이 벗겨지면 안 돼. 이 분이. 그래서 양파에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전착제 쓰지 마라. 전착제. 그리고 양파가 비료를 많이 먹으니까 비료 충분히 줘라. 그래야만 우리가 이용했던 병이 발생 안 한다. 그 양파는 살균제를 안 써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울파리 같은 게 들어가니까 살충제는 써야 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늘 저거 연면시비에 예. 저 마늘 좀 올라올 때까지 그린 두 번의 칼로 한 번. 칼로 한번 이렇게 쳐야 됩니까? 예. 계속. 예. 예, 그래 하고 마늘 조금 넣으면 칼라만 쓰면 되겠습니다. 예. 양파 다 썩는데 왜 저장이 안 되는 양파가 저장이 안 되는 거는 마지막 추비를 NK를 써서 그래요. NK 주면 공기에 NK를 주면 저장이 안 됩니다. 양파 그 요소주 가지고 마지막 그 요소 준 거는 저장이 잘 되는데 마늘 양파가 공기에 더운 비로 NK를 주면 양파 잘 썩어요. 가리 비료는 고온
우리가 비료가 가리는 고온, 질소는 저온. 그래서 여름에 복숭아 식낼 때, 당도 올릴 때 요소를 뿌리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과는 다르죠. 마늘, 양파 저장력이 안 되는 주 원인은 가리 때문에 저장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마늘, 양파 비로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측정했는데 비로 주라. 이파리가 감시를 때까지 비로 계속 주라. 그래야만이 수확하고 병이 없다. 비로 잡게 주면 마늘에 네, 많이 해야 됩니다. 난양파, 눈마늘 가는 이 비료가 질소 코팅이 20%. 그러면 요소 100알갱이 중에 20알갱이만 코팅된 비료입니다. 이게 그래 코팅 많이 된 게 아닙니다. 명품 300은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요소 100알갱이 중에 10개 코팅된 기고, 그래서 가격이 싸고, 눈마늘 이름 바뀌었네. 난마늘 눈양파 때 또 이름 바꿔냈네. 네, 그렇지. 이게 한번 헷갈리니 계속 헷갈려. 난마늘 눈양파 하는 요 비료가 요소 100알 중에 20알 코팅된 비료입니다. 그래서 완효성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어중간하게 지어가지고 우리 농가에 헷갈리게 해놨어요. 완효성은 맞아요. 그러네 요소 100개 중에 20개만 코팅되고 80개는 코팅 안 된 비료,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줘야 되는데 알아듣든지 말았든지 뭐 농민이 니 알아서 하지, 이런 좀 거시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이름만 잘 지어 팔아먹으려고 하는 비료들이 많습니다. 그거 완전성이 아니잖아요. 한 개만 들어도 완전성이에요. 들었잖아요. 100개 중에서 20개 빼야 되나? 10개 드는 것도 완전 성실한데, 명품 300.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보고 비료값도 싸고 좋길래 저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명품 300을 전화했어요. 이야, 이거 좋은 비료 마늘에서 다 쓰도록 해야 되겠다. 그하고 전화 통하니까 요소 100알갱이 중에 90알갱이는 요소, 10알갱이면 코팅된 비료입니다. 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코팅은 전체 코팅돼서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름 정확하게 올 코팅, 가격 비쌉니다. 네, 올 코팅. 올 코팅은 다 됐잖아요. 그게 올 코팅. 올 코팅. 그건 거짓말 안 하고 진짜를 표시한 건 올 코팅. 그래서 그런 양을 비료를 아시면 된다. 그러면 마늘, 양파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감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